안녕하세요. 살아있는 한국어 오센틱 코리안 토크의 진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리에 씨, 하영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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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본격적인 수다를 떨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할게요. 네.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무엇을 묻나요? 이름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이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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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고 어디에 어디 사세요? 살아요? 네. 음. 어디에 살아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일에 대해서? 네.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가족? 가족 관계?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거.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 4, 5년 전부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MBTI죠. 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음, 음.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MBTI로 알아보는 우리들의 성격입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두 분의 MBTI를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은 딱 4개를 준비를 했어요. 4개로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네. 네. 자, 네. 준비되셨나요? 네. 금방 들킬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주말에 쉴 때 보통 무엇을 하나요? 집에서 조용히 쉬는 편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 편인가요? 저는 집, 쉬는 편이에요. 자, 네. 하영 쉬는 편. 씨는 쉬는 편, 리에 씨는? 네. 네.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친구 생일이 되었어요. 자, 친구 선물을 살 때 여러분은 실용적인 물건을 사시나요? 아니면 뭐 편지나 추억처럼 의미 있는 선물을 사서 주는 편인가요? 저는 의미 있는 물건을 사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선물. 음, 저도 의미 있는 선물 주는 편인데요. 그, 실용적인 선물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 카드 같은 건 꼭 챙겨 드려요. 아, 자, 카드는 꼭 챙겨드리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영 네. 씨는 의미 있는 선물. 네. 그 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재밌다. 이렇게 대답이 다 다르구나. 왜냐면 저는 실용적인 물건이거든요. 음, 아,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 편.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힘들다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해결 방법을 먼저 알려주나요?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위로를 먼저 해주시나요? 위로죠. 위로. 네. 네. 하영 씨는요? 위로한 뒤에 그 해결 방법을 같이 생각하죠. 네. 좋습니다. 전 위로예요. 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때요? 시간표처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즉흥적으로 떠나나요? 저는 그 여행사에 다닌 적이 있어서 그때 직업병 그래서 꼼꼼히 예, 세우는 편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남편이 마치 여행사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세워줘요. 그래서 와, 저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네, 저도 즉흥. 저는 계획을 아, 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발길 닿는 대로 즉흥적으로 떠나는 편인데요. 자,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하영 씨는
INFJ. 맞아요? 땡. 아니에요? 예. 대답하면서 아닌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싶었어요, 사실. 저는 ENTJ요. ENTJ? 처음부터 틀렸어요. 네. 네. 자, 그럼 리에 씨 맞춰볼게요. 리에 씨는 네. 맞아야 되는데. 네. 네. 자, 리에 씨는 ISFP. 틀렸어요? 두 번째만 달라요. IN이시고. 네. 근데 제가 검사 받았을 때 N하고 S는 반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50% 정도였으니까요. INFP는 열정적인 중재자. 마음이 따뜻하고 공감 네. 능력이 뛰어난 낭만주의자.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ISFP는 호기심 많은 예술가. 말은 적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 기질이 있어요. 어때요?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INFP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그죠? 것 같습니다. 네. 열정적인 중재자. 자, 이제 하영 씨 제가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네. INFJ라고 했었나요? INFJ라고 하셨죠. INFJ가 아니라, 자, ENTJ? 네. ENTJ는, 대담한 통솔자. 결단력이 있고, 사람들을 잘 이끄는 리더 스타일이에요. 오, 그런가요? 멋있네요. 네, 공감을 하세요. 두 분은?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그렇게까지 멋진 거 아닌데요? 저는요, ENFP랑 ESFP 두 개 나오거든요. 네. ENFP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에너지가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한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활동적이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인공. 와우. 오. 좋네요. 네, 그 리에 씨가 S랑 N이 50%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질문에 따라서는 어떨 땐 S, 어떨 땐 N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MBTI 테스트를 했던 게 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많이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릴 정도로 약간 피곤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그 ESFP가 나왔어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납득을 못 했었어요, 그때. 전혀 나와는 다르다. 왜냐면 그 당시에 심리 상태가 사람들 만나는 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또 했어요. 네. 근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며칠 뒤에 또 했거든요.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은 MBTI 언제 테스트 해보셨어요? 제가 딱 1년 전 테스트 해봤어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그 MBTI 그 주제로 이야기하자고 해주셔서 그때 해봤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MBTI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안 했죠. 처음 해본 순간 결과를 보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엔 이해 안 가서 다시 해봤어요.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혼자서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역시 사람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크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때 맞죠? 라고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인정해요. 네. 자, 리에 씨는요, 언제 MBTI 해보셨어요? 3년 전에? 예, 잊어버렸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한번 해볼까 해서, 네,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알파벳 의미를 전혀 몰라서 제가 INFP라고 알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를 보는데 제 거도 알아야겠다 싶어서 한 거였어요. 근데 그 후에 뭔가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걸 보고 조금씩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S하고 N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그래도 많이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에서 얻는 사람을 I라고 하고 E라고 하면 이제 외향형, 그죠?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 사실 제가 3년 전에 이 MBTI를 했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게 싫고 많이 지쳐 있을 때라고 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했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불편함, 그다음 외국어를 쓰면서 산다는 게 많이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그냥 혼자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저는 아, 나는 내향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런데 가끔 친구가 이제 놀러 와서 뭐 이야기를 나누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약간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해 봤는데, 옛날엔 쉬는 날은 외출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니였죠. 근데 음,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조금씩 집순이가 되어서 하나도 아이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생기는 느낌. 네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뭐,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제가 지쳤을 때는 아이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네, 하지만 원래는 이였다라고 하는 부분? 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S와 N.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 레시피 그대로 하세요? 아니면 대충 하세요? 대충. 리에 씨는요? 그대로, 아, 그대로. 레시피 그대로. 네. 네. 레시피 그대로면 S, 현실형이래요. 근데 그냥 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리를 하더라도 감으로 하는 것은 직관형에서 N이래요. 완전 그런 것 같아요. 예술적인 걸 만들 때도 직감적으로 만드는 편이라서 완전 그쪽이네요. 네. 재미있죠.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선물은 저는 실용적인 선물. 그래서 S인데 현실형이죠. 네. 근데 요리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는 약간 감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대충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드린 게 판단 기준인데 T는 논리형, F가 공감형. 저는 T, 완전 T요. 티가 나요. 완전히. T가 나요, T. 네. 리에 씨는 F. 네. 저도 F. 음. 공감. 공감하면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이 있는데요. 신혼 때 네. 오자마자 프랑스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학원을 등록을 하고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네. 제가 등록한 학원에는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유럽에서 온 친구들하고 그 아시아권의 친구들하고 뭐 시작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해하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유럽 친구들은 어느새 선생님하고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는 했거든요. 열심히는 했는데 못 쫓아가는 거죠. 그 수업 속도를.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제 현타가 와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어렵다, 프랑스어가. 네. 열심히는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힘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이었는데 힘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듣기가 싫은 거예요. 힘내라고 하는 말이 더 열심히 해라는 말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울면서 남편한테 당신이라는 사람은 공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네. 공감해요. 완전히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힘내, 파이팅 그런 말이 너무 부담이 될 때도 많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그때는 제가 프랑스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늘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처음에는 다 그래. 약간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생활 양식으로 J랑 P를 본대요. J가 계획형이고 P가 즉흥형. 저는 뭐 극P예요. 계획. 급히. 리에 씨도 극P. 근데 하영 씨는 극 J. 완전히 계획을 세우고. 완전 계획. 근데 재미있는 거 그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획을 세워요. 와. 어떻게 계획을 바꿔야 될지도 계획을 세워요. 네. 공부할 때도 그럼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웃기죠. 저도 다르니까요. 저는 공부도 여행도 인생도 즉흥형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여행도, 공부도. 그래서 벼락치기도 많이 하고. 네. 인생이란 건 뭐 계획대로 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죠? 네. 근데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너무 계획을 세운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인생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생에 너무 대해서.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서 네. 반대가 되는 거 아닐까요? 불안. 그죠? 네. 뭔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젊은이들도 힘만 가지고 살기 편하게 되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 네. 자, MBTI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때요?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거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할 땐 조금 나왔는데요. 근데 일본 사람끼리 이야기는 안 하죠. 일본에서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친하게 되면은 혈액형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났을 사람들하고 MBTI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신기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처음부터 편하게, 솔직하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조금씩 다가가는 느낌? 아, 그래서 MBTI라는 도구가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처음부터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네, 네, 오픈해서. 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MBTI로 성격을 알아봤는데, 내가 보는 나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크. 독, 뭐를 해도 도크예요. 약간 한 도크. 가지에 이제 빠지면 거기에 음. 완전 몰입하는 스타일이죠. 마음에 들면 완전 몰입하는 스타일인데,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스타일. 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리에 씨는요? 저는 겁이 없는 사람. 어, 와, 멋있다. 겁이 없고, 모든 거, 도전하는 편 아, 같아요. 음. 뭔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인 마음이 뭔가 저한테 힘을 줘요. 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할 편이에요. 네. 저한테 네, 좀 주세요, 그런 부분. 저 네, 정반대예요. 제가 아, 그렇네요. 실수해도 그것도 즐길 수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와, 뭔가, 실수를 그, 두려워하지 않군요. 그죠? 네, 음, 우리가 사실 음, 뭔가를 도전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실수할까 봐. 네, 음, 실수를 음, 두려워해서 라고 하는 부분도 맞네요. 크잖아요. 네. 네. 어, 맞아요. 완전히 네. 저는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네.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음, 돌다리가 무너질까 봐 확인하고 건너가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실천력이 있는 사람? 음. 음, 그런데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 그럴까요? 안 보이는데요? 아, 뭔가를 시작은 잘 하는데 끝장을 못 보는 거죠. 아, 네. 저희가 성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끝으로 두 분은 두 분의 성격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네. 와우. 역시 긍정력의 대답입니다. 하영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데. 아, 근데 젊었을 때? 그때는, 이런 성격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어, 그 젊었을 때 어떤 성격을 부러워하셨어요? 아, 눈치 보지 않고, 음, 솔직하게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스타일? 네. 음, 좀 눈치를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나아졌는데, 그때 그랬죠. 음, 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셨군요. 예.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셨는데, 그걸 설득하고 갔죠.
그때 네. 처음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유학을 가신 거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낼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리에 씨는요? 주변에 자극을 주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저 성격 너무 좋다 라든지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이예요. 외향적인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친구하고 만나고 식사하는 거, 그런 거는 좋은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싫어해요. 뭔가 기빨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번창회 같은 거, 파티 음, 같은 거 가기 싫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런 거 다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그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 다 가서 아, 뭔가 많은 분들을 이야기 나눠서 네. 전부 다 저한테 해줘요. 보고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이 조금 있다면 저도 그런 것에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부럽긴 한데 반면에 번창회 같은 거, 파티 같은 거에 가려고 하면은 옷도 필요하고 음, 뭔가 좀 더 외모도 금요야 하잖아요. 신경 쓸 게 그런 많죠. 네. 너무 싫어요. 그런 걸. 네. 그래서, 뭐, 음. 아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에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라고 했는데 네. 저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은 꺼리는 편이에요. 뭐 아, 그러세요? 동창회라든지 네. 파티라든지. 프랑스에도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뭐 말 걸고 막 이름이 뭐니, 뭐 직업이 뭐니, 저 이런 거 못 네. 하거든요. 네. 그런 자리에 있으면 기가 빨리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혀 즐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뭐 한두 명 정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네. 한두 명 정도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 외향형인가요? 내향형인가요? 뭐 MBTI로 우리가 맞는 것 같다, 대충 이런 성격인 것 같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MBTI가 그 사람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도 어쨌든 두 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또 감사 인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 이야기인데 해도 될까요? 네, 남편하고 네, 10년 정도 사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 성격 차이 그런 거 많이 알게 돼서 그 사람하고 안 맞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남편하고 성격도 안 맞고 미형이니까요. 두 안 분 맞, 다 이니까요. 혈액형도 안 맞고 네, 그리고 사주도 조금 봤어요. 사실 네, 결혼할 때 네,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네. 이거 한번 봐라고 하셔서 봤어요. 근데 전혀 안 맞는 발자였어요. 아, 그래도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네. 네. 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이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거 모르네요. 이야,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성격도
MBTI도 혈액형도 사주도 그런 거 상관없다. 와, 와, 좋은 마무리네요. 맞아요. 혈액형도 MBTI도 네, 궁합도 다 필요 없다. 네, 서로가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연애하시고 결혼을 하신 거면 약간 결혼이 좀 늦으신 건가요? 네, 야, 맞아요. 제 부모님이 조금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 바로 결혼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네요. 네. 너, 너무 감동받았네요. 그래요? 저랑 남편은 손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귀는 기간이 반대로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목적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사주 봤죠? 네. 우리 관계는 전우래요. 전쟁터에서 같은 목적으로 네. 일하는 사람. 지금은 결혼한 지 17년째인데, 사귄 지 2달, 3달쯤에 프로포즈 받았죠. 이 사람이랑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게 다른 사람이랑 전혀 다른 점이었죠. 와, 민망한데요, 이게.